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40년 전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등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향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 모양의 배지를 단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시작하기 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잠시 광장을 둘러봅니다. 지금도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전일 빌딩과 시민들이 행진했던 금남로 쪽을 바라본 겁니다. 철저히 고립돼 계엄군에 맞선 이 광장에서 5월 정신이 피어나고 민주주의가 흩뿌려져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이후의 은폐 조작 의혹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왜곡 폄훼도 사라질 거라며 가해자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5.18을 헌법 전문에 새겨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선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5.18 민주묘지 이묘역을 처음으로 찾아 희생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달라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정신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연대가 위기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어두웠던 신군부의 집권기, 광주와 더불어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5.18 직전 체포돼 한참이 지나서야 옥중에서 광주의 참상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투옥된 모습이 몇 장의 사진으로만 공개됐는데 김 전 대통령의 수감 당시 영상을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용 수의를 입고 카메라 앞에 앉은 김대중 전 대통령. 흑백 영상 속 김 전 대통령은 여느 수감자처럼 짧게 깎은 머리에 가슴에는 수감 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눈을 깜빡이며 말없이 무언가를 되뇌이는 듯한 모습은 고된 수감 생활과 고뇌를 짐작하게 합니다. 5.18을 하루 앞둔 5월 17일, 신군부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전격 연행했고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언제 데려갈 줄 모르거든, 사형장으로. 그러면 그 밖에 발소리가 나면 그것에 제일 견디기 힘든 그런 거 공포심을 일으키더라고. 기존에 공개된 사진은 옥중에서도 책을 보는 모습과 가족들과 면회를 하는 장면이 전부였습니다. MBC가 근 40년 만에 입수한 동영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의 동지였던 이희우 여사와 교도소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떨군 김 전 대통령, 턱에 손을 댄 이희우 여사. 대화가 명확히 들리진 않지만 당시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비통했던 건 바로 1980년 광주의 참상. 5.18 전날 투옥돼 50여일이 지나서야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 한 무더기 갖다 주더라고. 그거 보고 처음으로 그 광주 환경을 알았어. 김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을 옥중에서 일기에 남겼고 면회실에서 다시 마주한 이희호, 김대중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떠올리며 꼼꼼히 기록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청주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이 80년 감옥에 계신 최초 영상이기 때문에 그 고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전모를 좀 밝히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이 영상 등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5.18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오늘 정오 기준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수를 넘어선 겁니다. 신천지발 감염자 수가 5,200명이 넘는데요. 정부는 이태원발 확진자가 신천지처럼 폭발적으로 늘지 않도록 200명 이하로 막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나이트클럽이라는 동선이 또 등장할 정도로 돌발 변수는 여전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문제의 황금 연휴 당시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경기도 부천의 유흥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밤이었던 지난 9일 부천의 친구 집에서 무려 32명과 식사를 했고 다음 날 새벽 술집과 노래방을 잇따라 찾았을 뿐 아니라 그 사이 대형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던 겁니다. 같은 시각 클럽에 있었던 손님만 300명에 가까울 걸로 예상됩니다. 5월 9일 23시 48분부터 5월 10일 0시 34분 사이에 부천 소재의 메리트 나이트를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방역당국은 이같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과 접촉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발 감염이 신천지처럼 번져나가는 건 일단 차단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명 내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 발생 추이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클럽을 다녀오지 않았는데 접촉만으로 걸리는 N차 감염. 오늘만 해도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는 0명을 기록한 대신 접촉 확진자만 2명이 늘었습니다. 당국은 젊은 층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군입대 장정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고3을 시작으로 전국 550만 명 학생들이 줄줄이 등교 개학에 들어가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확산세를 꺾어놓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적극 해명 반박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의혹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2, 3억 원가량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은 건물값을 생각하면 비싸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천이나 강화도나 여러 군데를 정말 다녔을 때도 이 가격보다 싸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비쌌어요. 또 쉼터 관리를 부친에게 맡기고 돈을 준 건 딸로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오히려 부탁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억 원대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 의혹에 대해선 매매 영수증도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법무사 등등 등기하면서도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고요. 하지만 윤 당선인이 팔았다는 아파트는 2013년, 지금 사는 아파트는 2012년에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부 등본이 공개되면서 순서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이번엔 예금을 해지하고 가족들로부터 빌려서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댔다면서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꼬리를 물자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당내에선 조금씩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당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론 지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말을 아끼던 이낙연 의원도 윤 당선인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당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당내 기류 변화에도 윤 당선인은 이번 사태의 일지를 정리해 곧 발표하겠다며 사퇴 대신 정면 대응할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의 음성 유서가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최 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최희석 씨의 휴대전화엔 모두 3개, 10분이 넘는 음성 파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신모 씨로부터 세 번째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5월 4일, 최 씨는 울먹거리며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뭘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그래가며 경비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 그랬으면 내 사직서 안 냈으니까 100대 맞아. 가해자의 폭력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보면 질리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부러진 코뼈 등 폭행의 증거가 담긴 사진 40여 장과 관련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주민 심 씨는 1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이 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최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꼭 밝혀주세요. 이 죄를 없는 경비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